박진석이 이 사람만은 절대 살리지 않겠다라고 이를 악문. 그날 밤 병원에서 날아온 한 통의 전화가 그의 결심을 정반대로 뒤집어 놨는데요. 며칠 전부터 박진석은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겉으로는 고성희를 내쫓고 고성희가 벌인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차갑게 선을 긋는 듯 보였지만 속은 편하지가 않았어요. 고성희의 욕망이 어디까지 번질지, 그리고 그 불길이 결국 누구에게 옮겨붙을지 박진석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박진석의 아들 박성재가 그 한가운데 서 있다는 사실이 박진석을 밤마다 잠 못 들게 했었고요. 바로 그 무렵 지은호는 뜻밖의 의뢰 하나를 받았었습니다. 지은호는 카페 매니저로 일하면서도 인테리어 디자이너 일을 병행하고 있었는데요. AP그룹이 새로 오픈하는 복합 매장 내부 설계를 맡아 달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조건은 파격적이었고 무엇보다 대표가 직접 미팅하길 원한다는 말이 걸렸습니다. 지은호는 그런 방식이 부담스러웠지만 엄마 정순이가 운영하는 식당 사정이 요즘 좋지 않았고 동생 지강호의 생활비까지 얹혀있는 상태라 마음이 급했었죠. 첫 미팅 날 지은호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지혁을 마주쳤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의 대학 선배였고 예전에 지은호가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던 그 사람인데요. 지은호가 웃는 척을 해도 손끝이 굳는 걸 이지혁은 놓치지 못했어요. 지은호, 여기서 뭐해? 일 의뢰받아서요? 선배는요? 나도. 오늘은 박성재 따라왔다. 그 말대로 박성재도 곧 나타났습니다. 박성재는 박진석의 아들이자 회사 본부장이었고 이지혁의 절친이었죠.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는 순간 눈빛이 잠깐 흔들렸는데요. 지은호가 그걸 눈치채지 못할 만큼 박성재는 늘 능숙하게 표정을 숨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 숨김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서 질투가 조금씩 무겁게 쌓이고 있었고요. 회의실 문이 열리자 AP그룹 대표 이지혁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인사를 나누는 순간 지은호는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졌는데요. 이지혁은 지나치게 침착했고 눈빛이 이상할 만큼 피로해 보였어요. 멀쩡하게 웃고 있는데도 웃는 얼굴이 어딘가 끝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지은호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이지혁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지혁의 말투, 박성재의 시선, 그리고 이지혁이 잠깐 숨을 고르던 그 짧은 순간까지 한꺼번에 겹쳐 보였어요. 지은호는 스스로에게 괜한 오버야라고 달래보려고 했는데요. 다음날 아침 정순이가 던진 한마디가 지은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호야, 어제 너 설계 맡는다는 그 회사 어디라고 했지? AP요? 왜요? 그 회사 대표 심장 안 좋다는 소문이 있더라. 우리 단골 손님이 그러던데. 그 소문은 정말이었어요? 그 주 이지혁은 회의 도중 갑자기 호흡이 가빠졌고 직원들 앞에서 애써 괜찮은 척했지만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장면을 직접 보면서 본능적으로 이 사람은 위험하다고 느꼈는데요. 그렇다고 일을 내려놓을 수도 없었죠. 지은호에게 이 프로젝트는 돈만이 아니라 엄마 정순이를 지키는 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일이 꼬이기 시작한 건 고성희가 움직이면서였습니다. 고성희는 박진석에게 쫓겨난 뒤에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진 건 줄어들었지만 고성희에게는 여전히 입과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누군가를 불쌍하게 만드는 데 익숙했고 그 불쌍함이 칼이 되는 순간도 너무 많이 봐왔거든요. 고성희는 지은호가 AP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걸 어떻게든 알아냈고 대놓고 지은호를 찾아왔습니다. 정순이의 식당 앞이었어요. 지은호가 엄마 정순이를 도와 잠깐 배달 정리를 하던 순간 고성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성희는 단정한 외투에 눈밑만 살짝 젖어 보이게 연출한 얼굴이었는데요. 고성희는 처음부터 사과도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바로 찔러 들어갔어요. 지은호 씨, 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저 회장님 댁분이 왜 저희 가게? AP 대표 이지혁. 그 사람 살리고 싶죠? 지은호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고성희가 그 이름을 왜 알고 왜 이 타이밍에 꺼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고성희는 지은호가 놀라는 걸 즐기듯 미세하게 웃었습니다. 돈이 필요해요? 나도 살 길이 있어야 하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간단해요. 내가 입을 닫는 값. 그리고 당신 프로젝트 흔들리지 않게 하는 값. 고성희는 지은호에게 얼마라는 숫자까지 던졌습니다. 지은호는 손이 떨렸는데요. 누군가를 살리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협박해서 돈을 뽑겠다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고성희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런 거래 못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만드는 거겠죠? 고성희는 그렇게 말하고는 정순이를 힐끗 보며 돌아섰습니다. 정순이는 무슨 상황인지 모르면서도 고성희의 차가운 기운만으로 얼굴이 굳어버렸어요. 지은호는 그 순간 깨달았는데요. 고성희는 지금 돈보다 더 큰 걸 노리고 있다는 걸요. 여론, 관계, 그리고 누군가의 약점을 한꺼번에 움켜쥐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곧바로 이지혁에게 연락할까 하다가 멈췄어요. 예전 고백을 거절당한 기억이 목을 막아버렸거든요. 대신 박성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성재는 답장을 빨리 했는데요. 그 빠름이 오히려 지은호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은호,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괜찮아요? 그냥 확인만 하려고요. 확인? 고성희가 왔다는 거지? 박성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 박진석과 고성희의 전쟁이 다시 커질 걸 직감했고 그 전쟁이 지은호에게 옮겨 붙는 순간을 막고 싶었어요. 그런데 박성재가 지은호를 지키고 싶어질수록 마음 한편에서는 이지혁을 향한 질투가 더 날카롭게 솟구쳤습니다. 왜 하필 지은호가 이지혁을 좋아하는지 그 오래된 질문이 박성재를 계속 괴롭혔거든요. 한편 이지혁의 집에서는 다른 종류의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년 퇴직한 이상철은 요즘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상철은 원래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고집하는 사람이지만 한번 불안이 스미면 고지식할 만큼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이었습니다. 김다정은 그런 이상철을 달래려 했지만 이상철은 계속 뉴스와 기사, 기업 소문에 귀를 기울였어요. 박진석 그 사람 또 뭐 꾸미는 거 아니야? 여보, 당신 왜 자꾸 남 얘기에 마음 쓰는데? 남 얘기가 아니야? 이지혁이랑 박성재가 그 회사랑 얽혀 있잖아. 그때 이수빈이 거울 앞에서 립을 바르며 말했어요. 이수빈은 패션 크리에이터로 살고 있었고 계산이 빠른 만큼 상황을 기민하게 읽는 편이었죠. 할머니, 엄마, 아빠. 요즘은 쓰러져도 콘텐츠 되면 다시 일어나요? 세상 그렇게 돌아가요? 얘가 말은 또 맞네. 이수빈의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곧 현실이 됩니다. 고성희가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고성희는 어느 날 갑자기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콘셉트는 단순했어요. 쫓겨난 여자, 배신당한 아내, 억울한 피해자. 고성희는 울먹이며 자신이 얼마나 무참히 버려졌는지 이야기했는데요. 문제는 그 이야기 속에 지은호와 AP가 은근히 끼어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름은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특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단서들을 던졌어요. 그 방송을 박진석도 봤습니다. 박진석은 회사에서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보며 얼굴이 굳었는데요. 그 순간 박진석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흐름이 커지면 박성재가 다친다. 박진석은 바로 움직였습니다. 박진석은 박성재를 불러 단호하게 말했어요. 성재야, 고성희는 내가 처리한다. 너는 바깥에서 튀지 마. 아버지 이미 튀었어요? 지은호 씨가 엮였어요? 뭐? 그때 박진석이 처음으로 지은호라는 이름을 똑바로 들었습니다. 박진석은 지은호를 잘 몰랐지만 이상하게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어요. 박진석은 며칠 전부터 보고받던 자료 속에서 지은호가 계속 등장하고 있었거든요. AP 프로젝트, 인테리어 담당, 현장 미팅, 그리고 이지혁 대표의 최측근 접점. 박진석은 결국 AP로 직접 찾아갑니다. 그 자리에 이지혁도 있었고 박성재도 있었고 지은호도 있었습니다. 회의실 공기가 묘하게 굳어졌는데요. 지은호는 박진석을 보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몸을 조금 뒤로 빼버렸어요. 박진석은 겉으로는 담담했지만 눈은 이미 사방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지은호 씨가 맞습니까? 네, 지은호입니다. 지은호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습니다. 박진석은 그 떨림을 보고 오히려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돈에 약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도 흔들린다. 즉, 지금 상황이 정말 위험하다고요? 박진석은 지은호에게 고성희의 접근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은호는 숨기지 않고 말했는데요. 엄마 정순이 얘기, 지강호 얘기, 돈이 얼마나 절박한지까지 말하면서도 끝내 고성희의 거래를 거절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 순간 박진석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맡겠습니다. 지은호는 그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더 무서웠습니다. 박진석 같은 사람에 맡겠다는 말은 보호가 아니라 전쟁 선포처럼 들릴 때가 많으니까요. 바로 그날 밤 사건이 터집니다. 이지혁이 쓰러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잠깐 숨을 고르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주저앉아 버렸어요. 지은호가 달려갔고 이지혁도 달려갔고 박성재도 뒤따랐습니다. 이지혁의 손은 차가웠고 입술은 창백했는데요. 이지혁은 이를 악물고 겨우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지은호 씨 일 끝까지 하지 마요. 대표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지금은 병원부터 가요. 지은호가 울먹이는 순간 박성재는 지은호의 어깨를 잡아 세우며 말했어요. 지은호 정신 잡아. 지금은 살리는 게 먼저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병원으로 향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는 이지환이 있었는데요. 이지환은 박영라의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로 일하고 있었고 박영라가 그 병원 근처에서 전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우연히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이지환은 상황을 보자마자 판단했어요. 이건 단순 응급이 아니다. 이지환은 체육학과 출신다운 빠른 움직임으로 사람들을 정리했고 박영라까지 현장에 튀어나오려는 걸 막아섰습니다. 영라 씨 지금 나가면 사진 찍힙니다. 이건 위험해요. 사람이 쓰러졌잖아. 내가 모른 척하면? 모른 척하란 말이 아니라 여기서 움직이면 당신이 이용당합니다. 박영라는 우아하게 보이지만 마음속은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성희의 손에서만 자라며 세상은 조심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아왔으니까요. 박영라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자신의 엄마 고성희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그리고 그 무서움이 지금 또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겠다는 걸요. 병원에 도착한 뒤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장이 버티지 못하고 있고 이식이 필요하다고요. 대기 순번이 문제였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말이 공기처럼 퍼졌어요. 지은호는 복도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예전에 지은호의 고백을 거절했던 이지혁은 그때 자신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는데요. 사람의 마음은 거절하면 끝나는 줄 알았지만 지금 이 상황은 거절로 끝낼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지은호 숨 쉬어. 너 무너지면 더 못 박혀. 선배 저 왜 이렇게 무서워요?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지혁은 대답을 쉽게 못했습니다. 대신 지은호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어요. 지은호? 너는 잘못한 거 없어. 그래서 더 무섭지. 그 장면을 박성재가 봤습니다. 박성재는 그 순간 자신이 지은호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인정하는 순간 질투가 더 날카롭게 자신을 찔렀습니다. 지은호가 기대는 사람은 결국 이지혁이구나라는 사실이 박성재를 조용히 무너뜨렸어요. 그때 박진석에게 또 다른 전화가 옵니다. 고성희가 사고를 당했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연락이었어요. 박진석은 병원 복도에서 그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상하게도 그는 곧바로 고성희를 걱정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건 이지혁의 심장, 지은호의 눈물, 그리고 박성재의 굳은 얼굴이었어요. 박진석은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고성희의 병실로요. 고성희는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보호자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박진석은 보호자 서류를 바라보며 손이 떨렸는데요. 그 순간 박진석은 자기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는 고성희를 미워했지. 그런데 이 미움으로 누군가를 죽이게 둘 건가? 박진석은 그날 밤 혼자 결정을 내립니다. 고성희의 장기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은 막지 않겠다고요. 다만 그 선택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에게 그건 정리였어요. 더는 누구도 고성희 때문에 피 흘리지 않게 만들겠다는 차갑고 현실적인 결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통보가 내려옵니다. 이지혁에게 이식이 가능하다고요? 수술은 길었고 복도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은호는 엄마 정순이에게 전화하지도 못했어요. 말하는 순간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지강호는 이런 상황에서도 그럼 도는? 같은 말을 꺼내려다가 정순이에게 호되게 혼이 납니다. 지강호 너 진짜 사람 맞냐? 지금 사람이 살고 죽는 판이야. 나도 불안해서 그렇지. 불안하면 손이라도 보태. 입으로만 그러지 말고. 정순이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딸 지은호에게 기대고 사는 자신이 미안했고 방황하는 아들 지강호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정순이는 식당 불을 끄고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은호 좀 지켜달라고요? 수술이 끝났을 때 의사는 말했습니다. 성공이라고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숨을 몰아쉬며 울었고 이지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다가가려다 멈췄어요.
내가 지금 가면 지은호는 또 이 지역을 떠올리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박성재는 그 생각이 너무 비참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지혁이 깨어납니다. 이지혁은 눈을 뜨자마자 지은호의 이름을 불렀어요. 지은호는 울면서 웃었는데요. 기쁜데도 마음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이지혁이 살았다는 기쁨 뒤에 누군가의 끝이 있었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은 오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박진석은 이지혁의 병실 앞에서 조용히 멈춰 섭니다. 박성재가 함께였고 이지혁도 멀찍이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문고리를 잡는 순간 병실 반대편에서 박영라가 나타났어요. 박영라는 창백한 얼굴로 박진석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엄마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박진석은 대답을 바로 하지 못했는데요. 그 침묵이 박영라에게는 확인이었습니다. 박영라는 무너졌고 그 무너짐을 이지환이 뒤에서 받쳐 세웠어요. 이지환은 말없이 박영라의 팔을 잡았는데요. 이지환 자신도 3년 사귄 연인에게 배신당한 뒤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이었기에 누군가의 붕괴가 얼마나 깊은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결국 병실로 들어갑니다. 이지혁은 박진석을 보자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일은 아니네. 살아난 만큼 이제부터는 네가 선택해. 그 말은 축하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박진석은 알고 있었어요. 이지혁이 살아나면 AP그룹과 박진석의 회사는 더 깊이 얽힐 겁니다. 고성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권력 싸움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걸요. 그 예감은 빠르게 현실이 됩니다. 고성희의 라이브 방송 흔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누군가는 이미 녹화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고성희가 마지막으로 접촉했던 사람들, 마지막으로 돈을 요구했던 대상들, 마지막으로 흘렸던 단서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지은호의 이름도, 정순이의 식당도, 지강호의 과거도, 그리고 박성재와 이지혁의 관계까지 엮일 조짐이 보입니다. 마지막 장면은 이렇습니다. 지은호가 병원 옥상에서 바람을 맞고 있는데요. 이지혁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지은호는 이지혁을 보자 예전처럼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랑 때문만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선배, 저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해요? 지은호, 네가 뭘 선택하든 내가 또 도망치진 않을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박성재의 전화가 울립니다. 박성재는 숨이 가쁜 목소리로 말하죠. 지은호, 지금 바로 나와? 고성희 쪽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서류가 발견됐어. 거기 내 이름이 찍혀 있어? 지은호의 얼굴에서 피가 빠집니다. 이지혁도 굳어버립니다. 박진석은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이를 악물어요. 이상철은 집에서 뉴스를 보다가 손을 떨며 리모컨을 떨어뜨리고 김다정은 설마 하고 입을 막습니다. 조홍래와 김장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중얼거려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만. 그리고 지은호는 아직 모릅니다. 고성희가 끝까지 숨겨둔 진짜 거래가 무엇인지, 그 거래의 마지막 칼날이 누구에게 향하는지 말이에요.